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x와 x제곱, x-인 직육면체 한 귀퉁이의 모서리를 x-가 잘라서,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였다는 뜻인데 이해돼서?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붙였더니 이렇게 붙이게 되면 부피값은 변함이 없을 텐데 이제 건널비가 바뀔 거라는 얘기죠. 건널비가 80이 되었답니다. 이때 x가 얼마인지를 찾아내시오 라는 건데, 실제로는 처음에 있는 직육면체와 바뀐 건널비에 대한 이해를 조금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잘라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잘라냈다 보니까, 잘라내게 되면 이쪽 부분은 건널비 b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되는데, 잘라내게 되면 이 정육면체처럼 생긴 이 부분에서 몇 개 면이 사라지냐면 4개 면이 사라지죠. 요 위에 면 하나, 아래 면 하나, 그다음에 앞에 보이는 면, 오른쪽 보이는 면, 이렇게 4개 면이 사라지는데, 그 4개 면 중에 2개 면인 요 앞에 보이는 이 앞면과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옆면은, 앞면은 뒤로 갖다 붙어서 얘가 되는 거고, 오른쪽 면은 왼쪽으로 붙어서 얘가 되면 이해하세요? 그럼 여기는 실제로 4개 면이 사라졌지만 2개 면은 다른 쪽에 갖다 붙이면서 새로운 면이 생겼기 때문에 크게 변화 없는데, 결론은 윗면과 아랫면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만큼을 그러면 원래 직육면체에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널비에서. 그럼 여기 이제 2개 빠질 테고,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총 몇 개 면이 새로 생기냐면, 여기 하나의 면, 2개 면, 3개 면, 뒤에 4개 면, 밑에 5개 면이 새로 추가로 생기죠. 근데 그 추가로 생기는 것 중에 오른쪽에 보이는 면은 이 왼쪽과 그냥 퉁쳤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래 이 왼쪽 면은 직육면체에 있었던 면이었죠. 근데 이게 딱 갖다 붙이면서 이 면이 없어졌거든. 그 없어진 면을 얘가 대신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추가된 면은 위에 면, 뒤에 보이는 면, 밑에 면, 앞에 보이는 면, 총 4개의 면이 추가된 거겠죠. 자,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최초에 있었던 직육면체 건널비는 면이 지금 가로, 세로, 높이니까 가로, 세로 곱한 값, 세로, 높이 곱한 값, 그 다음에 가로와 높이 곱한 값. 이렇게 2개 곱하면 x세제곱, 이렇게 2개 곱하면 x제곱,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저기는 가로와 높이를 곱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얘네를 다 더한 건널비가 몇 개씩 있죠? 2개씩 있겠네요. 윗면 하나, 아랫면 하나. 합동이고, 좌우 합동, 앞뒤 합동이니까 이런 면이 각각 2개씩 있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빼야 될 것과 더해야 될 것 계산했는데, 이제 빼야 될 거니까 여기서. 여기 한 변이 x-인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몇 개 빼라고 그랬죠? 2개 빼야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2, x-2의 제곱. 그다음 이쪽은 몇 개를 더해야 된다고요? 4개. 그렇죠? 5개였는데 이거는 이쪽에 갖다 서로 없어지고 생기고 했기 때문에 서로 그냥 퉁친다 보면 이렇게 뺑글 돌리는 옆면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에 4개가 새로 추가되는 거죠. 플러스 4 곱하기 x-2의 제곱. 그러면 건널비 총합이 80이 됩니다. 괜찮죠? 근데 얘랑은 동량 처리하게 되면 2 중가로 플러스 2 소가로의 제곱은 80이 되고, 양변 2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중가로 플러스 2 소가로의 제곱은 40. 자, 이제 중가로 정리해 봅시다. 여기 중가로 정리하면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여기 이제 소가로 정리하게 되면 x-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40 이렇게 돼요. 그럼 동량 처리해보면 2x 세제곱 이렇게는 지워지겠죠? 마이너스 6x 넘으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6? 양면 2로 나누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아무래도 뭐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 안 되면 조립제표 써야 되고, 얼마 집어넣으면 0 될까요? 3 집어넣을까요? 27 마이너스 33은 9 마이너스 18 0 이렇게 돼요. x는 3인 거 알겠죠? 사실 이게 조립제법 안 해도 이제 3이 나왔으면, 그죠? 안 해봐도 알겠죠? 물론 의심스러우면 조립제법 해보시면 x값 3 말고 딴 게 2개 더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딴 게 2개가 아마 구조상 허근이겠죠. 의심이 되시면 한번 합의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특별히 뭐 3이 걸릴 만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냥 3을 취급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의심스러우시면 1, 0, 마이너스 3, 18, 3.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제 뭐 생각이 좀 정리되다 보면 이게 혹시나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x-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은 0. 얘가 0 되는 값 3. 얘가 0 되는 값 허근.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쪽은 허근.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 실수의 근이 안 나오므로 답이 없고, 이쪽에서 3.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막상 시험장 가면 3 집어넣어서 0 떨어지면 이건 그냥 답이 3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지. 이제 이 과정은 시험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과정이겠죠. 근데 만약 3을 구했어. 근데 여기 조건상 안 맞네? 3을 집어넣었다면 거기는 변이 음수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안 되겠지. 근데 그럴 때는 그럼 이게 3 말고 또 다른 근이 나오나, 또 다른 2개의 실근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그럴 리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렇게 풀었는데, 시험장 가면 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죠. 두 실수 xy에 대해서 작지 않은 수, 크지 않은 수를 각각 저렇게 맥스, 미니멈 이렇게 따로 2개를 정리해놨는데, 그러니까 작지 않은 수면 크거나 같은 수를 말하는 거죠. 이상인 숫자. 크지 않은 수면 작거나 같은 숫자, 이하인 숫자를 찾는데, 저렇게 전립방정식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y 순서상 2개를 찾아내라는 뜻이죠. 그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xy가 여기는 최소값, 여기는 이제 최대값, 크거나 작거나 같은 숫자, 크거나 같은 숫자. 근데 xy가 지금 문제 구조상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네가 정의하시는 거예요. x가 y보다 크거나 같았다고 칩시다. 이게 예를 들은 거죠. 일단은 x가 y보다, 앞에는 x가 뒤에는 y보다 크거나 같다고 치자. 그러면 저 첫 번째 식은 x-y-2는 2y가 될 테고, 아래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밑에를 보고 한 문자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위에 보면, 밑에 있는 식 보면 x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 식 위에 있는 식을 x로 정리하게 되면 x를 좀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냥 위를 y로 정리합시다. 그럼 얘가 1로 네, y로 정리하니까 좀 더 이게 분수로 처리되겠네요. 그게 더 짜증나겠네. 그냥 x로 정리합시다. x는 3y 플러스 2.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3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y 플러스 y제곱 3y 플러스 2 플러스 16. 그럼 9y 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4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y 제곱 1이 넘깁시다.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8 0. 동량 처리 9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 7y제곱인가요? y 동량 모으면 이렇게 하면 10y 마이너스 플러스 7y
남아있는 상수가 마이너스 14. 7로 나누면 따라서 y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 이렇게 되겠죠. y에다 1 집어넣는다고 칩시다. 지금 x가 y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y에다 1을 집어넣으면 x는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y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2 집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 이건 조건이 안 맞지 않나요?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했던 조건이죠. 두 번째. 처음에는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고 정했지만 y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y가 더 클 때.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y-2는 이게 2x가 되죠. 더 작은 걸 위는 쓰는 거고 밑에는 더 큰 걸 쓰는 거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더 큰 거 y 플러스 16. 네, 이 식은 그냥 y로 정리하면 되겠죠. 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걸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6.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항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4 0. 그리고 x제곱 3개를 계산하면 3x제곱 2x, 4x, 6x, 7x 상수항 마이너스 10 0. 자, 인수분해 여기 3x 여기 x 이쪽을 잘 짜맞춰 봐야 되죠. 여기 10 여기 1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그럼 10x 마이너스 3x 합치면 7x.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1. 자, 이번에는 x에 지금은 y가 더 커야 되죠. 근데 x에 1을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근데 이 조건은 여기 안 맞잖아요. y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안 맞고 x에 이건 이게 정답일 테니까 x에 마이너스 3분의 1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0 플러스 3분의 10 얘는 3분의 6. 그래서 y값은 3분의 4인가요? 그럼 y값이 더 커지죠. 순서상은 알파1, 베타1을 예로 정의하면 5,1 하나 답.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0, 3분의 4. 이렇게 두 개 곱한 값 5 플러스 이렇게 두 개 곱한 값 마이너스 9분의 40.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지금? 구구단도 지금 못하고 있나 봐요. 네,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돼요. 일단 그림이 좀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죠. 선분 AB, 선분 AC를 각각 지름을 하는 두 원이 있고 얘네 둘을 지름을 하는 지름1, 지름1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원, O1, O2가 있고 AD에서 만나며 이렇게 4개의 변이 순서대로 연속된 짝수를 구성한답니다. 크기별로. 두 원, O1, O2의 넓이 합이 S일 때 파이분의 S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쨌든 AB 길이와 IC의 길이를 저 짝수 관계를 통해서 찾아내라
라는 뜻이겠죠. AD가 지금 구조상 이 순서대로 4개 연속하는 짝수인데 AB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는 얘기는 AD가 제일 짧은 길이라는 얘기죠. 이게 가장 짧은 길이. 그 다음은 얘, AC, 그 다음은 얘, 그 다음은 얘, 이런 식으로 변액이랑 짝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짝수는 숫자와 숫자 간격이 2씩 벌어지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문제 구조가 여기는 이 변이 나중에 이렇게 2개로 쪼개지죠. 이쪽과 이쪽으로 쪼개질 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길이를 만약 x로 잡으면 이 길이는 x-2가 돼요. 이 길이는 x-4가 되고 이 길이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반지름 계산할 때 분수값 처리해야 되잖아요. 조금 불편하죠. 이건 의도적으로 변 길이를 이렇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얘를 그냥 2n으로 잡을게요. 나중에 짝수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2n. 그럼 아까 말한 얘는 2n-2, 얘는 2n-4, 얘는 2n 플러스 2. 이렇게 잡히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 2n이라는 변 길이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요. 이 나눠지는 왼쪽 길이를 a라고 하고 오른쪽을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처음에 알 수 있는 것 a 플러스 b는 2n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가운데 있는 이 변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공통변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통해서 2n-4라는 그 길이를 기준으로 왼쪽의 피타고라스, 오른쪽 피타고라스로 같게 만드는 관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럼 왼쪽에서는 저 2n-4의 제곱은 2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과 같고, 오른쪽에서 2n-4의 제곱은 오른쪽에서 빗변인 2n-2의 제곱에서 b제곱을 뺀 거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두 개씩이 서로 같은 식이 되죠. 근데 계산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겨 봅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2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그럼 좌변도 합차, 우변도 합차가 성립하죠. 그럼 좌변 합차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거 합차 둘을 한번 더 해보면 4n 곱하기 둘을 빼보면 4. 그렇죠? 그럼 이랬을 때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중에 a 플러스 b는 얼마라고 그랬나요? 2n이라고 했죠, 위에. 그럼 a 마이너스 b는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되겠네요. 이 곱해 16n이잖아요. 얘가 2n이면 나머지는 곱해서 16n이 되려면 얘는 8이 돼야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연립합니다. 둘을 더하게 되면 2a는 2n 플러스 8. 따라서 a는 n 플러스 4. 그럼 b는 a가 n 플러스 4, b는 n 마이너스 4? 네, 둘을 더해서 2n이 돼야 되니까. 괜찮나요? 이렇게. 자, 쟤를 이제 여기다가 적절히 적용시켜 봅시다. 여기가 n 플러스 4죠? 그럼 n 값을 구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썼던 피타고라스 있죠? 여기를 이 식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식 끌고 내려올게요. 그럼 좌변 정리하면 2로 나눠지진 않으니까 일단 좌변을 정리하면 4n제곱 248 마이너스 16n 플러스 16은 4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해서 빼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6. 자, 여기는 4n제곱 4n제곱 이렇게 지워질 테고, 여기는 플러스 8n과 여기는 마이너스 8n도 지워질 테고, 이걸로 넘어가게 되면 n제곱이 남고, 여기는 남은 게 20이죠. 그럼 마이너스 16n
20이 넘어간 거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4. 여기를 빼다 말았잖아요. 마이너스 16이죠. 이렇게. 이 상수항 정리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남고, 마이너스 12가 남고, 넘어가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플러스 28이 되네요. 그럼 28의 약수 중에 14랑 2를 곱하면 28이 되고, 둘 다 마이너스로 하면 마이너스 16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n의 값은 2 또는 14. 자, 이렇게 될 텐데, 누가 답인가요? 둘 다 답인가요? 누가 답이에요? 둘 다 자연수네? 양수고. 그럼 변기리로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양수이기만 하면 변기리는 적절할 텐데, 둘 다 답이는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만약 둘 다 답이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S값들의 합을 통해서 저걸 구하는 답이 두 개 나오겠죠? 근데 구조상 보면 답은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럼 누가 답이에요? 14예요. 왜? n이 만약에 2면, 이게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음수가 나와요. 변길이가 b는 여기는 오른쪽 변이 b였는데 변길이 음수일 리 없으니까 n값은 이제 양수값이 되려면 14가 돼야 되겠죠. 그럼 n이 14가 되면 이제 다 됐어요. 선분 AB의 길이는 여기 14 집어넣으면 30이 되죠. 그다음에 이게 선분 AC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 14 집어넣으면 얘는 26이 돼요. 그럼 각각 두 넓이의 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O1의 넓이는 225파이 더하기 O2의 넓이는 13, 169파이. 네. 걔를 파이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들의 합을 파이로 나누시오. 여기 파이로 나눴으니까요. 답은 둘을 더하면 4, 9, 3, 네, 394 이렇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하거나 수직인 직선에 접하는 4개의 원 그림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A와 D 가장 큰 원과 가장 작은 원의 넓이의 차이가 96파이 각각 반전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걸 x라고 두게 되면 이게 반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분 x는 처리하기 불편하죠. 이걸 의도적으로 2x라고 합시다. 여기를 2y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두고. 그럼 여기도 2x죠? 여기는 2y가 될 테고요. 그럼 여기 있는 길이는 얼마나 남냐면 2x-2y가 남죠.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얘도 2x-2y예요. 그럼 여기는 이 한 변 길이는 2y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 4y-2x가 되겠네요. 따라서 a의 반지름은 x가 되고 a의 반지름 x가 되고 d의 반지름은 이게 지금 d에 여기 있는 지름 길이가 4y-2x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절반을 내게 되면 2y-x가 돼요. 자, 넓이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이 넓이는 x제곱 파이 빼기 2y-x의 제곱 파이 이게 96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도 정리 파이는 지우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4xy 부호반대 플러스 4xy 마이너스 4y의 제곱 이게 96. 얘랑 지워지고 이렇게 식이 남는데 이걸 양변 4로 나누게 되면 xy 마이너스 y제곱 4로 나누면 24. 자,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미서 두 개니까 이걸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AB 두 지름 길이의 합은 32. A의 지름은 2x였죠? 자리가 여기다 쓸까요?
그다음에 b의 지름 2y죠. 32. 그럼 x 플러스 y는 16. 그래서 얘랑 연립. 이건 뭐 x가 별로 없으니까 식을 x로 정리합시다. x는 16 마이너스 y.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y 곱하기 y 마이너스 y 제곱은 24. 그러면 여기 16y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24. 그럼 2y 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24는 0이 되고 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2는 0이 됨에 따라서 y 값은 2 또는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 역시 다 이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게 y 값이 2이면 그때 x 값은 14가 되겠죠. 근데 y 값이 6이 되면 x 값은 10이 돼요. 얘는 안 되는 이유가 y에다가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면 이 값은 8이 되죠. y에 14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48이 나와요. 그럼 변길이 음수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리 없겠죠. 얘가 답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얘는 별 문제 없죠. 여기다 6 집어넣으면 24에서 10 집어넣으면 20 빼는 거니까 최소 길이가 지금 4밖에 안 나와서 양수값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b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b의 반지름이면 이걸 어디죠? y값을 구하는 거, 이게 y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y값 구하는 거니까 b의 반지름 길이는 6이 된다. y값 여기 y값 6이 정답이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AC 이등변 삼각형의 한 점 D를 잡고 9, 21 선분 나눠줬고 AD 길이가 AB, AD가 모두 자연수. 저건 아마 이게 문제 구조가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 모두 자연수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부정 방정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모든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 합을 계산하시오. 여러 개의 답이 나온다는 뜻인 것 같은데 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등변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이렇게 보통 수선을 그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죠.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럼 이등변상의 성질에 보면 위에는 꼭지점에서 아래로 밑변에 수직을 그으면 수선을 그으면 그때는 밑변이 수직이 등분된다 라고 되는데 전체 길이가 30인데 여기가 9기 때문에 이쪽은 남은 거는 6이 남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 하나랑 그다음은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나누어서 역시나 어디를 기준해서 보냐면 이 길이, 이 높이 h를 기준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쪽과 이쪽의 양변기를 잡아줘야 되니까 얘를 x, 그럼 얘도 x 이등변이라 여기를 y 이렇게 둬봅시다. 그럼 h의 제곱은 큰 쪽에서 빨간색에서 먼저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그다음 h제곱을 이번에는 이 조그만 색, 하늘색, 조그만 삼각형에서 본다면 빗변 길이 y제곱 마이너스 3변 길이 6의 제곱. 그럼 얘도 일로 넘기면 아까처럼 합쳐가 되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여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15제곱 마이너스 16제곱 15제곱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이것도 합차로 15와 6을 더한 값 21 곱하기 15에서 6을 뺀 값 9. 21 곱하기 9면 얼마예요? 189?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두 xy라는 두 AB, AD였죠. 두 자연수네요. 여기 AD, AB 두 자연수. 두 자연수를 더해서 더한 값과 뺀 값을 곱해서 189가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구단하는 겁니다. 이 모양이 지금 부정방정식이잖아요. 미지수는 2개, 시간 하나밖에 없죠. 근데 조건상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적당히 인수분해 돼 있고, 둘을 곱해서, 두 자연수를 곱해서 189가 되는 걸 찾는 거므로 적당히 구구단 처리하는데, 구구단 하기 전에 조금 더 XY의 그 변길이 구조를, 범위를 좀 더 좀 잡아봅시다. X는 이 빨간색 삼각형의 빗변이죠. 그러니까 제일 긴 변일 테니까 기본적으로 H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밑변인 9와 6을 더한 값 15보다는 큰 값이 돼야 될 테고, Y는 하늘색 삼각형의 빗변이니까 기본적으로 6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럼 X, Y를 막 잡지 말고 이 조건에 맞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둘을 곱해서 189니까 189의 약수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큰 변 말고 작은 변을 기준으로, 그럼 X-Y가 아까 말한 X-Y가 둘을 빼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둘을 빼보세요. X-Y. 그럼 X-Y가 될 수 있는 범위는 15에서 6을 뺀 값인 9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럼 9보다는 커야 될 테니까 9보다 큰 숫자. 그러면 X-Y는 아니죠. 9보다 작아야죠. 자, 다 쪼개봅시다. 이걸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3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X-Y가 지금 9보다 작아야 될 것 같으니까 X-Y 값은 7이 나왔다고 치고, 그럼 X 플러스 Y는 나머지 곱이니까 27. 잠깐. 그 다음은 X-Y가 3이라고 칩시다. 7보다 작은, 그러니까 여기서 9보다 작은 숫자 중에 7 찾았고, 얘는 3 찾았다면 X 플러스 Y는 나머지 곱한 값이죠. 63. 그 다음에 X-Y가 1일 수도 있겠죠. 그럼 나머지 X 플러스 Y는 전부 다를 곱한 값이니까 189.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XY 값을 구하니까 둘을 연립하면 XY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모든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면 2X 플러스 30.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죠. 그럼 2X 플러스 30이니까 X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Y값은 구할 필요 없이. 그럼 여기서 위에서 아래를 더하게 되면 2X는 합치면 34. 따라서 X는 17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17 집어넣으면 2X만 구하면 되니까, 네, 이럴 필요도 없네요. 그냥 2X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34 플러스 이 값이 될 수 있는 종류는 일단 34 플러스 30인 64가 답이 하나 될 수 있고, 밑쪽에서 위에서 아래를 더하게 되면 2X는 66. 그럼 66 플러스 30, 96이 될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2X 180, 190. 그럼 190 플러스 30, 220. 그들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걸 다 더하면 여기다 150, 160을 더한 결론이니까 380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을 정리하시오 라고 되죠. 이것도 부정방정식이죠. 미지수 두 개, X 하나, Y 하나, 식은 하나. 근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 이게 부정방정식 문제가 정수근이나 아까처럼 자연수근이면 적당히 인수분해한 다음에 구구단을 처리해서 이 답이 나오는지 그 조합을 찾아서 조건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 건데, 이거는 실수값이라 그렇게 적당히 곱셈을 해서 뭘 만든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정수 범위까지가 아니면 둘을 곱해서, 예를 들어 둘을 곱해서 1이 되는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1과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소수, 역수, 분수, 무리수 다 따지면 실수 범위까지 확정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인수분해로 적당히 짜 맞춰서 구분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식 자체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는정 처리해서
요 가로 밑에, 제곱 밑에 있는 가로가 0되고, 동시에 이 제곱 밑에 있는 가로도 0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한 문자로 안 되면, 이게 안 된다 판단되면, 되긴 하겠지. 근데 지금 내가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판단되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그럼 x든 y든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되면 보통 x에 대한 y에 대한 2차식일 겁니다. 그럼 그 2차식의 실수 x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실근이 되는 조건이라 그 다음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문제로 이제 최종 마무리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되도록이면 1번으로 가는 게 좋고 안 되면 이제 2번으로 가보자라는 건데 이거는 1번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비교적 많이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8xy를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2xy 이렇게 만약에 분리할 수만 있다면, 그게 눈에 보이기만 했다면, 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제곱, 이걸 하나의 쌍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하나의 쌍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플러스,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을 나머지 하나의 쌍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합이 엄청 어렵지는 않아서 이건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금방 어느 정도는 금방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조합 짜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제곱식 얘는 x-3y의 전체 제곱이 되고 플러스 얘는 xy-1의 전체 제곱에서 는영이 처리가 되죠. 따라서 x는 3y 동시에 xy는 1 이 조합일 텐데 여기서부터는 연립하는 식이죠. x 대신에 3y를 대입해요. 그럼 3y의 제곱이 1. 따라서 이건 근데 y값을 구할 필요 없죠. 문제 자체가 x제곱 y제곱이니까 y제곱의 값이 3분의 1임을 알겠고 y제곱이 3분의 1이면 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반대로 이거를 y로 정리해서 3분의 1 x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은 3분의 1 x제곱은 1 따라서 x제곱은 3 이런 조합이죠. 그럼 이걸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저기다가. 그럼 6 곱하기 3 플러스 3분의 1 뭐 통분해야 되겠지만 그냥 분배합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18 플러스 2 정답은 20 이렇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스텝 3 치고는 그렇게 많이 난이도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다르게 풀이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저거를 만약에 내가 아까 저번에 얘기한 대로 얘네를 근으로 보고 세근의 합 뭐 이거를 정리하면서 통분하게 되고 뭐 이렇게 쓰게 되고 이게 이제 세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 이렇게 되면 이제 식이 일단 너무 너저분해지잖아요. 이건 근데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정석적 풀이나 아마 해설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에는 식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 썼던 이 방식 있죠. 이게 세 개 근이라면 세 근을 곱해서 1이 된다.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라고 치고 첫 번째, 두 번째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고 그럼 이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라면 알파, 베타 분의 1은 감마가 되죠. 양변을 알파, 베타로 나누면 그다음 베타, 감마 분의 1은 알파가 돼요. 감마, 알파 분의 1은 베타가 되겠죠. 결론은 저거 주어져 있던 저 세 개 근이 알파, 베타, 감마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3차 반응식은 아까 이거 아니었나요? 그랬었죠? 뒤에는 이걸 풀기 위해서 의미상 이렇게 써드릴게요.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쟤예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bx
C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따라서 얘랑 다시 결국은 저 밑에 있는 얘네를 근으로 갖는 게 결국은 얘랑 근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이 3차와 이 3차는 같은 3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서 a의 제곱은 9가 되고 b제곱은 4가 되고 c제곱은 1 이렇게 돼요. 이걸 다 더하게 되면 14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일단은 알파 베타 분의 1은 마이너스 감마, 베타 감마 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 감마 알파 분의 1은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이렇게. 글씨가 좀 엉망이라. 그럼 만약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갖는 3차 방에서 작성을 하면 x세제곱 세근을 더한 값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x제곱 두 근을 곱한 값의 합 플러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결론은 다 양수로 바뀌어서 이렇게 베타 감마 알파 x 세 근을 다 곱하면 세 근을 곱한 값의 부호반대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또 다른 방정식인데 아까 본 것처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결국은 A랑 같고 걔는 얘랑 같잖아요. 결론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과 같은 거고 얘는 2랑 같은 거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1과 같겠죠.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번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세제곱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x제곱 여기 똑같겠죠? 제가 아까 2x 부호가 안 바뀌었으니까 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요. 이거 부호 반대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랑 A, B, C는 달라졌죠? 아까 A는 마이너스 3이었고 그래서 안 써놨네요. A는 마이너스 3이었고 B는 2였고 C는 마이너스 1인데 이번에 A 값은 3이고 B 값은 2가 되고 C 값은 1이 돼서 부호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제곱하면 답은 똑같다는 얘기죠. 답은 이제 14가 된다. 그래서 저렇게 식변환을 하면 아까보다는 좀 더 아까 썼던 거 통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정리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설명 하나로 좀 길어졌으니까 이제 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걸 이제 이런 문제풀이에 대한 감을 익혔다면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의 값이 1이므로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알파 베타분의 1 얘를 뭐로? 감마로 그 다음에 베타 감마분의 1을 알파로 그 다음에 감마 베타분의 1은 감마 알파분의 1은 베타로 취급했더니 이 세 개를 근으로 갖는 거나 얘 세 개를 근으로 갖는 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3차 방정식과 이 3차 방정식은 같을 것이다.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2, C 값은 1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감을 빨리 잡았다면 이게 이거라면 얘는 여기서 마이너스만 붙였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붙이다 보니까 세 근을 더하면 아까 알파 베타 감마일 때랑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일 때는 세 근을 더했을 때 부호는 반대로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근과 계세 관계에 따라 세 근을 더했을 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여기 앞에 있는 계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A 값이 이번에는 3일 거라 예상이 되고 이게 양에서 모든 근이 다 음으로 바뀌었지만 두 근을 곱한 값을 덧셈하면 다 양수지. 똑같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니까 얘는 앞쪽에 있는 두 근의 곱배합에서 정리됐던 B 값과 값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 근을 곱하면 아까는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얘는 다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돼서 곱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럼 곱에서 나타났던 C 값의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올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바뀌어서.
여기 마이너스다. 미안해요. 지금 글씨를 잘못 써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합은 부호 반대. 두 근의 곱의 합은 부호 그대로. 곱은 부호 반대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과 이 조합으로 답이 나올 거라는 거를 얘를 가지고 이걸 추론할 때는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오래 안 걸릴 텐데 어차피 제곱하면 다 답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 풀고 이거 보는 순간에는 관계 없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전체 흐름을 보면 알파, 베타, 감마 1일 때 세근은 얘랑 똑같네. 얘랑 같은 거구나. 근데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으면 이게 근의 부가 다 반대로 바뀔 텐데 근의 부가 반대로 바뀌면 세근의 합과 세근의 곱의 부호는 반대로 바뀌고 두 근의 곱의 합은 부가 반대로 안 바뀔 텐데 어차피 다 여기 있는 개수를 다 제곱해서 덧셈한 거라 이게 크게 관계는 없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하나 값을 구한 값을 다 제곱시키면 답은 동일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당히 풀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